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8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메디케어에 사용되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협상에 처음으로 나섭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이를 위해 협상 대상이 되는 약품 10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상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와 혈종 용해제 엘리퀴스, 혈액암 치료제 인브루니카, 신부전 치료제 자다잉, 유방암 치료제 임넨스 등입니다. 수년간 시장에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은 이 의약품 처방에는 2022년 6월 1일부터 1년간 505억 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메디케어 파트 D의 20% 수준이라고 건강보험서비스센터가 밝혔습니다. 이들 의약품에 대한 협상은 제조사의 동의를 얻어 2023년에서 24년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2024년 9월에 최대 공정 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협상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지만 매물 부족으로 인해 집값이 앞으로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진로우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 사이 1년여 동안 6.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S&P 코어 루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집계한 일반적인 연평균 집값 상승률 5.2%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거래된 미국의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의 경우 40만 6,7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한 상태입니다. 진로우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모기지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제한된 판매 재고와 예상보다 강한 수요 경쟁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만에서 발생해 쿠바를 강타할 열대성 폭풍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로 북상하면서 주내 46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공항이 폐쇄되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달리아가 쿠바 서쪽 끝에서 약 130km 떨어진 바다에서부터 최대 시속 112km의 강풍을 몰고 북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리아는 쿠바 서쪽 지역을 강타해 27일 하루에만 100mm에 달하는 비를 쏟아붓는 등 피해를 줬습니다. 이달리아는 빠르면 오늘 늦게 허리케인급 돌풍으로 플로리다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내일은 플로리다주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안 지역에 도달할 때는 이달리아가 3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큰 피해가 예상되면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는 멕시코만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플로리다주의 북부 절반에 걸쳐 있는 46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미 국립기상청은 수요일 오후에는 조지아 남동부로 이동하기 시작해 열대성 폭풍우가 조지아 남동부 전역에 걸쳐 발생할 예정이며 75마일 이상의 허리케인급 돌풍이 조지아주 남부뿐만 아니라 해안선 전체를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주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성명을 통해 기상청과 공공안전기관, 기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아시아계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에 있는 이 대학에서 총격이 일어나 교직원 한 명이 숨졌다고 대학 측이 밝혔습니다. 대학 경찰서장은 사고 직후 용의자를 체포했고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한 아시아계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목격 즉시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대학 경찰은 어제 오후 1시쯤 대학 내 코들 연구소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무장한 위험인물이 나타났다며 캠퍼스 전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대학 당국은 오후 4시쯤 상황을 해제했으나 29일까지 모든 수업을 휴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시혁 하이브 의장은 어제 LA 인근 산타모니카의 컵앤 레코드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 데비 드림 아카데미 언론 공개 행사에 나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와 세계적인 음반사 유니버셜 뮤직 그룹 산하 개편 레코드가 손을 잡고 202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비 드림 아카데미의 결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참가자 20명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선으로 진행된 지역별 오디션에는 총 12만 명이 지원했으며 6,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0명이 선발돼 지난 1년여간 미국에서 연습생 트레이닝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들의 출신 배경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위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태국,
호주, 필리핀 등 12개 국가로 다양합니다. 이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주간의 공개 오디션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을 담은 영상 콘텐츠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저는 오래전부터 K-팝의 방법론에 기반해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들과 함께 K-팝 스타일의 글로벌 그룹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왔다며 저의 오랜 꿈을 현실화시키며 이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이 할 일은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세계 여러 국가 가운데 미국 이외의 핵 오염수 배출을 지지하는 나라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일본 국민을 포함해 절대 다수 국가는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과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중국에서 일본인 학교에 대한 투석 행위와 함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법률에 따라 제중 외국인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해 각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것이 현 상황을 초래한 근원이라며 책임을 일본으로 돌렸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8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